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저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순한 성격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한테는 잘 말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글로 적어 보내는 일도 괜히 마음이 두근거려요. 가끔은 제 성격이 답답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착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며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실제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성격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남편도 제 성격에 반했다고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좋다고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며 소꿉장난하듯 사귀었죠. 어린애들이 뭘 알고 사랑을 하냐고 하겠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늘 진심이었어요.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를 나이부터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주며 사랑 이상의 마음을 쌓아왔죠. 제가 힘들 때는 늘 남편이 곁에 있었고 남편이 힘들 때는 제가 늘 곁에 있어주며 저희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서로 나눠왔어요. 저는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가난한 형편과 남모를 고충들이 있었고 남편은 재혼 가정에서 자란 탓에 늘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저희는 그런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깊고 끈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며 같이 자란 저희는 어느 날 힘든 속내를 털어놓다 작은 일탈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웬 술이야? 집에서 몰래 가지고 왔어. 왜 어른들 보면 힘들 때마다 술 한 잔씩 하잖아. 그러면 시름이 덜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남편과 저는 평소 별다른 일탈을 꿈꾸는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20살을 코앞에 둔 나이에 철없는 행동을 한 번쯤 해보듯 저희도 그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속풀이를 하자며 가져온 술을 나눠 먹고 잔뜩 취했어요. 그리고 처음 마신 술에 취한 저희는 술김에 처음으로 밤을 같이 보냈어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저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다음 날이 되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약속하며 그 일은 자연스럽게 잊었어요. 그리고 저는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한동안 남편을 멀리했죠.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느껴지지도 못하게 저희는 얼마 뒤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에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 불이 나게 달려갔고 아직 앳된 얼굴을 한 채 상주로 서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죠. 아직 부모님을 떠나보낼 나이가 아닐 텐데도 꿋꿋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아버님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갑자기 가방을 싸들고 갈 곳이 없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가출이라도 한 거야? 아니, 나 쫓겨났어. 어머니가 이제 나 더 못 키워주신다고 나가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라니? 설마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새어머니가 너를 쫓아내신 거야? 사실 남편은 어릴 적 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새어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고 그 후로 남편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새어머니라도 친어머니 못지않은 분들이 많지만 남편의 새어머니는 그리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재혼하신 뒤로 직접 낳은 다른 자식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몰래 친자식과 남편을 차별하면서 키우셨더라고요. 물론 어린 나이부터 오랫동안 새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남편은 그게 차별인 줄도 모르고 자랐지만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린 동생들의 나까지 키우시려면 여러모로 어려우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이 겨울에 자식을 쫓아내? 그리고 내가 다 크긴 뭘 다 컸어? 너 아직 19살이야. 그래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이제 집에 아버지도 없고 내가 그 집에 있어서 뭐 하나 싶어서. 더 고집 피워봤자 그 집에 나 반겨줄 사람도 없고 나도 이제 곧 20살이니까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서 남편은 새어머니가 나가라는 말에 반항도 못하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나 집을 얻을 돈 한 푼 없이 말이죠. 차라리 그 집안 사정이 저희 집처럼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 사정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게 넉넉한 편이었죠.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집에 일할 사람을 따로 둘 정도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만날 때에도 남편이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내곤 했었어요. 남편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돈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의붓 아들을 내쫓은 새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이기적이어 보였어요. 하지만 당시 어렸던 저희는 어른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고 오랫동안 새어머니에게 구박당하며 학대받아온 남편은 새어머니 말에 껌뻑 못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자기 몫의 유산을 챙길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원룸을 얻어 지내게 되었어요. 그마저도 좁고 춥고 어두운 반지하였지만 갈 곳 없던 19살짜리가 살기에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죠. 그래도 남편은 희망을 잃지 않고 졸업만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저도 어떻게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에게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언젠가부터 자꾸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던 제가 알고 보니 임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룻밤 일탈로 덜컥 임신을 하게 된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곧 졸업을 앞두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겨우 20살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난한 집안의 아픈 엄마와 살고 있었고 남편은 새어머니에게 쫓겨나 빈털터리 신세였죠. 그런 와중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맞는 일인지 낳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구하겠다며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래도 그 집에는 여유가 있으니 저희 사정을 알리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가 사정 설명을 드리고 아이의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드리며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예요. 벌써 심장도 뛰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당장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요. 누가 어머니야? 난 네 어머니 할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부탁하지 마. 대체 너는 무슨 염치로 도와달라고 여길 왔니? 내 아버지 죽고 너 이 집에서 나가고 그 길로 우리 인연 끝 아니냐? 네 애미가 버리고 간 놈 이만큼 키워줬으면 된 거지 뭘 바라고 또 찾아왔어? 내가 마음에도 없던 남의 자식 대신 키운 걸로 모자라서 지금 네 새끼까지 책임져 달라 이거냐? 죄송해요. 저희가 자리 잡으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최소한 아이 낳아 기를 수 있게 제대로 된 방 하나 구할 수 있을 정도라도 도와주세요. 제발요. 니들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안 그래도 네 애비 죽고 사업 정리한다고 이래저래 돈 들어간 곳만 많은데 아무튼 시끄럽고 나는 니들 도와줄 돈 없으니까 여기 와서 구걸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어머니, 제발요. 저희 여기 아니면 도움 구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집도 워낙 어렵게 살아요. 저희 엄마가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으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형편도 어렵고 저희 집에서는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저희가 도움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나. 하여간에 돈 없는 것들은 천박하다니까. 와서 그걸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냐? 그럼 세상 천지에 거지들이 왜 있겠어? 나는 니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네 엄마가 소아마비든 뭐든 내 알바야. 어려운 저희 집 사정까지 얘기하며 호소해 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구걸하는 저희가 천박하고 추접스럽다며 겨우 19살인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하셨죠. 몸도 모를 어린 나이인데도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사무치던지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도 저는 그때의 일이 전혀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거기서 우겨봐야 도움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될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했었죠.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나 자신 없어. 민철아,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윤지야, 우리 벌써 아이 초음파도 보고 심장 소리까지 들었잖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낳자. 힘들겠지만 낳아서 어떻게든 길러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 먹여 살릴 테니까 나만 믿어, 윤지야. 그때 남편이 흔들리는 저를 붙잡으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이지만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동갑 나이에 가끔은 저보다 어려 보이던 남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너무 무섭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낮에는 막노동을 다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임신한 몸으로 부업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 일까지 다녔죠. 저희 둘 다 성적도 좋고 대학을 목표로 하던 학생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아이를 지켜내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워냈던 그 시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3살 되던 해 여전히 막노동을 다니며 고생하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어려운 와중에도 남편과 있으면 견딜 수 있었던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당장 어린 아들과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다 보니 저한테는 슬픔도 사치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과 둘이서 어려운 형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떠나버렸으니 먹고 살기가 더 막막해졌죠. 공사판에서 힘든 일 하다가 사고로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게 받게 된 보상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나온 얼마 안 되는 돈뿐이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직원이 아니라 하청 인력업체 직원이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며 보상을 회피했어요. 결국 남편의 목숨값으로 껌값 정도를 받게 되었지만 여력이 없어 소송이나 따질 생각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지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시모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죽은 의붓아들이 불쌍해서라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등에 업힌 아이를 보고도 저를 측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남편까지 죽음 마당에 제가 자기랑 무슨 인연이냐며 쌍욕을 하고 쫓아내버리더라고요.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형편인데 자기 아들들 곧 대학 보내야 해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대학 보낼 등록금은 걱정하면서 당장 길에 나앉게 생긴 저와 아들은 모른 척하는 시어머니의 인성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했던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렇게 인정이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기대를 접고 그 후로 혼자 고생을 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저는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을 키웠고 제 아들 형욱이는 10살 어린이가 되어 있었어요. 19살 어린 나이에 임신 소식을 알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살이 된 걸 보니 또 세월이 너무 쏜살 같다 싶더라고요. 물론 지난 10년 세월 동안 남편이 죽고 친정 엄마까지 떠나시며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 덕분에 참 행복했었거든요. 언제 이만큼 컸나 싶어 커가는 게 아쉬울 정도였죠. 그런데 10살이 된 아들은 어느새인가 엄마의 고생을 속상해할 만큼 너무 일찍 철들어 버렸더라고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자꾸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하지를 않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며 저를 지켜주겠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겨우 메울 수 있었지만 가끔은 나의 고생이, 나의 한숨이 내 아들을 철들게 만들었나 싶어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우리 형편이 넉넉했더라면 저희 아들도 그런 고민 없이 철부지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아들 덕분에 제가 여태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나 싶네요. 그렇게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식당 일을 하고 부업을 하며 열심히 살던 저는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죽고 저희 모자의 도움을 매몰차게 거절한 뒤로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세상이 좁기는 좁은지 어쩌다 악연을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만난 시모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지 때깔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온 남편의 이복 동생들도 여기저기 명품을 두르고 있었고요. 자기 어머니를 닮아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런 건지 명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돈 꽤나 있어 보이는데 레스토랑 가서 칼질이나 하지 왜 제가 일하는 국밥집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온 시모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느니 반찬이 쉬었다느니 하며 계속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남이라고 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말지. 저한테 무슨 원수를 졌는지 저를 또 괴롭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모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점점 도를 넘었고 기어이 제 몸에 깍두기까지 던지며 창피를 주려 하더라고요. 여기는 반찬을 재활용을 하나 깍두기에 쉰내가 나서 못 먹겠네.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온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타야 진짜 죄송하기는 해. 여기는 음식 맛도 거지 같은데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지 서빙하는 사람이 영 눈치가 없네. 죄송하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해야지. 미안하다. 말 한마디 툭 하면 끝이야. 어머니 저 때문에 일부러 이러시는 거면 그만하세요. 여기 제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괜히 꼬투리 잡지 마시고 그냥 저만 괴롭히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어머 그러고 보니 너 윤지구나. 너 여기서 일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냐? 그래 나는 넌 줄 몰랐지. 애는 잘 크고 있니? 혹시 네 엄마처럼 장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 저희 아들이 걱정되긴 하세요. 도와달라 할 때는 모른 척하시고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그냥 남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남편 쫓아내시고 저희 남편 죽었을 때도 모른 척하셔놓고 그럼 계속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엄한 사람 괴롭히세요?
저희 아들은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잘 크고 있으니까 입에 올리지 마세요. 하긴 하늘이 아무리 무심하다. 그래도 설마 부모의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겠니? 그래도 나는 걱정해서 말했더니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는 못 배운 티를 참 열심히도 낸다. 그래도 너 여기서 일하는 꼴 보니 내 사정 알 만하네. 그래. 남편 뒤지고 나니 여태 생활이 어렵든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 구걸 하더니 인연이 아직까지 국어하고 사는 모양이네. 엄마 적당히 해요. 안 그래도 불쌍해 보이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적당히는 무슨 이런 애들은 보일 때마다 길을 확 죽여놔줘야 해. 그래야 지 분수를 알고 살지 안 그러니 오랜만에 만난 시모는 또다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 남일 텐데 뭐가 불만인지 제가 그만하시라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신모의 자식들도 말을 아낄 뿐이지 저를 같이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당 안으로 저희 아들이 들어오더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뺨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착한 저를 닮아 밖에서 욕 한번 해본 적 없고 어른들 앞에 대들어본 적도 없던 제 아들이 말이죠.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저희 아들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게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그 상황을 차마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뭐야,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뭐 하는 거야? 야, 이케 이놈아, 너 네 엄마한테 이딴 거 배웠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내 뺨을 때려 조그마한 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너 뭐 하는 버르장머리야. 나는 우리 엄마 지키는 거야. 마기 할마 저리가 아유꼴에 지 애미라고 챙기는 것 좀 봐라. 얘 너 네 엄마 걱정돼서 달려온 거니. 근데 내가 네 할머니라는 거 모르니? 어디 할머니 얼굴에 손을 대. 너 할머니 때리라고 누가 가르쳐서 할머니라니. 난 당신 같은 할머니 없는데 당신이 뭔데? 형우가 그러지 마. 이분 너희 할머니셔. 할머니한테 얼른 사과드려. 형우가. 아이가 자기는 할머니가 없다며 따져 묻는데 그 아이 말이 뭐가 틀린가 싶어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 아들은 그간 할머니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신모를 제대로 만난 적도 없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런데 시모는 아이의 그 말이 또 기분이 나쁜지 저희 아이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에게 험한 말을 한 뒤였죠. 저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저희 아들한테는 안 그랬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하게도 손자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얘는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이년아. 너 내 아들 참 잘 가르쳤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 아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가긴 어딜 가라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 새끼라고 내 앞에서 감싸니. 그리고 어디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그럴 소리 하기 전에 네 새끼 교육부터 잘했어야지. 이게 어디서 어린 놈이나 나이 든 년이나 쌍으로 나한테 질랄이야.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 새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보인다. 당신이 뭔데 나랑 우리 엄마 욕해. 당신 우리 아빠 낳은 사람 아니잖아. 우리 친할머니도 아닌 게 왜 우리 엄마 괴롭혀? 왜 그때 저희 아들이 시어머니더러 친할머니도 아닌데 저를 괴롭히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 죽은 후로 아이 앞에서 시댁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는데 애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래도 너 내 자식한테 내가 내 남편 낳은 애미 아니라고 떠벌렸냐? 네가 평소에 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이딴 소리를 해? 형우가 너 그건 어디서 들었어? 누가 말해줬어? 나도 다 알아. 저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 아닌 거. 그래서 우리 아빠 괴롭히고 엄마도 괴롭힌 거. 그래서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엄마 괴롭혀? 진짜 할머니도 아니면 남인 거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저런 말 하는 거야?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야, 네가 네 애미한테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애비 내가 걷어먹였어. 애미도 없이 골골거리는 새끼에서 키워준 게 누군데 조그마한 게 버릇없이 그딴 소리를 해. 그때 내가 내 아빠 안 키워줬으면 너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거야. 근데 어디 가짜니 뭐니? 난리야. 너 정말 혼나고 싶니? 됐어. 엄마 저런 애들한테 뭘 기대해? 괜히 기분 잡치지 말고 그냥 가자. 좀 있어봐. 아니 이미 기분 잡쳤는데 가긴 어딜 가. 이것들 내가 오늘 아주 요절을 내던가 해야지. 니들 오늘 일평생 후회하게 해주마. 자식들이 말리는데도 시모는 진정할 생각을 못하고 더더욱 화를 내는데 그쯤 되니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 평생 누구를 이겨본 적도 없는 데다가 저는 저희 아들처럼 똑부러지게 따져 묻는 성격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나마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이 다칠세라 품에 꼭 끌어안고 시모를 막아서고 있었지만 워낙에 손버릇 안 좋고 입이 지저분한 시모를 제가 제대로 막아설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죽은 남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살아있었더라면 우리 모자에 방패가 되어 주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누가 내 새끼들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당신이야말로 평생 후회하게 해주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앞을 막아서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와 덜덜 떨고 있는 제 앞으로 신호를 막아서며 시모의 막말을 되받아쳐준 웬 귀인의 등장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죠. 대체 누구이신데 굳은 일에 끼어드시나 길을 가다가 너무 소란스러워 도와주시는 건가 하며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뛰어나가더니 그분의 손을 잡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저 사람들 다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랑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아빠 욕까지 했어요. 진짜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저 나쁜 것들이 내 새끼들 욕을 하고 그런 소리를 했어. 이거 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 그래도 우리 형욱이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 할머니 믿지. 네 저는 우리 할머니 믿어요. 저희 아들이 그분을 보고 할머니라고 하며 아는 체를 하는데 그 중년의 여성을 처음 본 저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아들이 그분을 어디서 보고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건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지 의아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는데 순간 너무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이듯 떠오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도 제가 그리워 마하지 않았던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저희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은 그 여성분의 얼굴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당신은 또 뭐야? 지금 그 말 나한테 한 거야?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그래 당신한테 한 말이야. 애초에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안 그래 당신은 뭔데 뭐길래 남의 집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어. 뭐 제 엄마라도 되는 건가? 아니지 그 집 여자는 장애가 있다 그러던데 너는 뭔데. 이런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얼굴은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새 나를 잊어버렸다니 아쉬운데 나는 당신 얼굴을 평생도록 잊을 수가 없었거든. 무슨 소리야? 당신 나 알아?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보아하니 나보다 어려 보이는구만. 어디서 반말 찍찍하고 있어? 너 뭐야? 어려 보인다니 그 말은 칭찬으로 들을게. 전에는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잘난 게 없어서 남편 뺏기는 거라 그러더니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신도 고생 꽤나 했나 보네. 내가 당신보다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뭐라고 당신 설마 그래 이제 기억이 났어. 나 내 남편 본처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저희들 앞에 나타나 시모를 대신 맡아주신 그분은 저희 남편과 똑 닮은 얼굴의 남편의 친어머니이셨어요.
남편이 아주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그 후로는 돌아가신 줄만 알고 한 번도 뵌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 탓에 남편도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친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신 건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소식 없이 살길래 어디서 객사나 했을 줄 알았더니 그러기를 바랐었던 모양이지. 왜 내가 살아있었으면 당신한테 복수라도 할까봐 걱정되었나? 그러게 남의 남편 뺏어놓고 마음 편하게 지냈어. 나는 당신이 한 짓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될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정말 복수라도 하려고. 그리고 당신 아들 죽은 건 내 탓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난리야. 원망하려면 저 자식 두고 바람난 당신 전 남편한테 하던가. 내가 무슨 잘못이라고 아직도 여전히 반성은 안 하고 있구만. 덕분에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복수해 줄 수 있겠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너처럼 추접스럽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편 훔쳐간 죗값 치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 가진 재산 다 받아내고 빈털터리 만드는 것 정도 뭘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나를 빈털터리 만든다고. 뭐 이제 와서 전 남편 재산이라도 받아가겠다 이거야. 당신 그 사람이랑 이혼한 지만 수십 년이야. 그 사람 내 아들 너 대신에 다 내가 챙겼다고. 근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한 니가 뭘 어째.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 대신 내가 챙긴 게 아니라 내가 훔쳐간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정말 제대로 챙겼어. 전 남편 돈 그중에 당신 목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아들 몫은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 고생만 하다 죽었다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불쌍한 내 아들 목 받아가겠다는 거야. 아이고 기껏 한다는 게 죽은 아들은 못 받아가겠다고. 근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받아가. 내가 그 돈 순순히 뺏길 것 같아. 나는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아. 이쪽에서 소송하면 당신은 꼼짝없이 그 돈 뱉어내야 해.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당신 재산 좀 알아봤는데 당신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더라. 당신 자식들도 변변히 재구실 못하고 산다지. 그래서 내 아들 목 빼가면 빈털털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 자식들한테 빌부터 살던 어디 쉼터를 가든 할 생각해. 내 말 알아듣겠어. 내가 2년 간통죄로 콩밥은 못 먹였지만 내 아들 몫은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고소장 보낼 테니 괜히 피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 참 능력 없어서 쫓겨난 주제에 이제 와서 자기 아들 몫을 받아가겠다고. 그럼 내가 뭐 그렇게 그냥 둘 줄 알아? 자식 버린 년이 무슨 말이 많아?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말 다 했어. 왜 자식 거들먹거리니 찔리긴 한가 보지. 그러게 애미 노릇도 못한 년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꺼져. 내 며느리, 내 손자 내가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할 거니까.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잘 참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만 들어도 시모와 어머니 사이가 결코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머님께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듯 했죠. 하지만 시모라는 그 여자가 죽은 남편으로 모자라서 저희들까지 걸고 넘어지자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신모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는 반찬들이 널브러져 있는 식탁 위에 머리를 내려 찍으셨어요. 그러자 머리채를 잡힌 신모는 아파 죽는다며 난리를 피우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나 죽는다. 나 죽어. 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그러게 왜 괜히 참는 사람을 건드려. 내가 그래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랑 내 손자를 거들먹거려. 내 아들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은 내 자식들까지 손대려고. 이 피어 먹으려나. 니년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한테 다 빼앗겼지만 나도 이제 더는 그냥 참지만은 않아. 나도 이제 돈이라면 있을 만큼 있고 너 같은 거 하나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너 접해고 물어줄 깽값은 차고 넘치니까 오늘 어디 한번 너 죽어보자. 내가 수십 년 묵힌 한을 풀어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님께서는 신모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돌리시더니 얼굴이며 몸이며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시모도 한 성격 하는 탓에 지지 않고 같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기세에 눌려버린 건지 쪽도 못 쓰고 당황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참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님은 시모가 바닥으로 널브러져 쓰러질 때가 되어서야 멈추셨고 널브러진 신모 쪽으로 침을 뱉으시고는 옷 매무새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는 깸값이라며 수표 여러 장을 시모에게 뿌리셨죠. 이 정도면 깸값으로 충분하지 혹시나 고소할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그래봐야 벌금형일 텐데. 내가 나라에 돈 내느니 니들이 합의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고 네 엄마 병원에나 모셔가라.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복수까지 해줄 거야. 두고 봐. 시모가 맞는 동안 말리지도 못하고 구경하던 시동생들은 괜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무서운 건지 뒤도 안 돌아보고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식들이 다친 어미를 팽개치고 저희 어머님이 던지신 수표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든지 효자 노릇하기는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다 챙기고서야 눈치 보며 꼼지 빠져라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통쾌했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기니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와 아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가게 밖에 웬 고급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사까지 딸린 차가 말이지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차 좋아하는 저희 아들은 그 차가 몇 억이나 하는 벤츠라며 타고 가는 내내 좋아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내가 너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어쩌다 보니 형욱이랑 먼저 알게 되어서 먼 발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할머니가 나랑 놀이터에서 놀아주시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오기도 하셨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엄마 그러면 저희 소식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그이 그렇게 된 것도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서야 알았단다. 그 소식 알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희들에게 미안해서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단다. 내가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찾고 내 며느리를 보겠니? 사실 남편이라 저는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형욱이 아빠도 자기가 워낙 어릴 때 어머니랑 헤어져서 거의 기억이 없다. 그러고 그 후로는 새어머니 손에 자라서 그 앞에서 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쉬쉬하시고 하니까 자세한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새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되니 저도 이게 꿈인가 싶네요. 아무리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때 자식을 지키지 못한 건 내 탓이었어. 내가 어떻게든 민철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거의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을 때라 빈손으로 아이 데리고 나오느니 자식만이라도 그 집에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단다. 그래도 전 남편이 돈도 있고 넉넉한 그 집에서 키우는 게 맞다 생각한 거지. 그렇게 자식 그렇게 떼어놓고 자식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연 끊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산 지가 수십 년이었었어. 그동안 나는 그 여자가 내 자식을 제대로 키워줄 거라고만 믿고 있었지. 가끔은 민철이가 보고 싶어 사무치기도 했지만 자식 버린 애미 주제에 무슨 염치로 아들을 찾아가나 싶어서 진작 포기했었단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못 보고 지낸 오랜 세월이 사무치시는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무척 버거워 보이셨습니다. 제 앞에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염치가 없다 싶으신 건지 힘든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무척 애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스스로를 자식 버리고 간 염치 없는 엄마라며 매도하셨지만 저도 한때는 아이를 포기할까 고민했던 입장으로서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 둘 같은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두고 떠난 어머님이 평생을 어떤 심정으로 사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야 나도 먹고 살 만해지고 내 자식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더니 글쎄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었어. 내가 내 아들을 챙기지 못했지만 내 며느리와 손자는 꼭 챙겨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래놓고도 뭐라고 나서야 할지 몰라서 몇 날 며칠을 주변만 맴돌았는데 오늘 형욱이가 나더러 엄마를 좀 도와달라 하더구나. 엄마 괴롭히는 사람들 물리쳐 달라고 말이야.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싫었어. 근데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머니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랬구나. 우리 착한 아들이 엄마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를 모셔왔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우가. 덕분에 엄마가 할머니도 보고 오늘 너무 행복하다. 아마 그때 저와 어머니 모두 죽은 남편을 생각했을 겁니다. 진작 알고서 만나 뵈었으면 남편도 숨 쉴 구멍이 있었을지, 남편이 여태 살아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어머니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내신 어머니도 너무 안타까웠죠. 그토록 그리워했을 서로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서로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모자가 생이별을 해야 했다는 게 슬프고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흉이 제 시모였던 그 여자라는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이신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아들 몫의 유산까지 갖고 있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며 제가 남편 몫의 유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신모에게 남편의 상속분과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남편 몫을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사를 구해야 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는 어머님께서 전부 도와주셔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필요한 모든 금전적 도움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이 들어도 상관없다며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주방 이모의 봉제 공장에서 봉제 일까지 별별 일을 다하며 돈을 모으셨다더라고요. 그러다 얼결에 작은 가죽 공장을 인수하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사업 수완이 있으셨는지 다 무너져가던 가죽 공장을 점점 일으켜 세우신 거였죠. 남대문에도 팔고 동대문에도 팔면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시다가 운 좋은 기회에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며 회사를 만들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가죽 신발이며 가방이며 액세서리들을 만드시다가 브랜드까지 내셔서 탄탄한 회사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걸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10년 정도 홀몸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1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듯하게 회사를 차리셨는데 이제와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자식이 없어 속상하시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남편 대신 제게라도 대신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못다한 것을 저희에게 대신 해주고 싶으신지 저희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 생각한 저는 그런 어머님의 제안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남편을 지키지도 못한 제가 남편 대신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와 형욱이를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따로 집까지 얻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어머니와 합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같이 안 살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될지 남편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워서요. 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며느리로서 많이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고 지금도 기억해주는 걸로 고마울 뿐이지. 내가 내 아들에게 부모 노릇 못해줬던 것 너한테라도 대신 해주고 싶은 거란다. 이런 내 마음 이해하겠니? 어머님의 진심에 감동한 저는 결국 어머니와 합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평생 꿈도 못 꿔봤던 좋은 집에 지내며 돈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생활이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더 믿어지지 않는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제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를 나중에 제게 물려주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님 밑에서 회사 일을 배우며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찍 철든 저희 아들 역시 더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덕분에 요즘 저와 저희 아들은 매일 웃음이 떠나지를 않네요.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아들에게 못해주는 것도 없고, 저희 아들도 괜히 엄마 눈치 볼 것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우며 지내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얼굴이 많이 펴졌는지 요즘 저는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다닌답니다. 더 이상 저를 구박하는 사람도 욕보이는 사람도 없으니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